오늘은 대통령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TK를 방문을 했죠. 이 TK를 방문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전혀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TK 물갈이론을 띄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다는 거 어제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내놨는데 자, 설명이 대부분 아주 평이한 내용인데 아주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였는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네.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아주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이제 언론에서 대구 의원들을 왜 하나도 참석을 못하게 했느냐. 예. 이 부분을 놓고 이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뜨뜻미지근하게 배신자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대구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의 예고편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이 계속 확산되니까 청와대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말하자면 임기 중반을 터닝 포인트를 돌면서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통해서 정말 이제 민생을 살피고 국정의 노동개혁까지도 어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힘을 모으는 시기에 이 부분이 마치 대통령이 선거를 내다보고 어떤 게임을 하듯이 비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어제 대구시의 업무 보고는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는 자리였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바로 정치인들이 끼지 않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셨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후반부에 약간의 시사할 대목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국민들과 시민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원한다. 자, 그러면 과거에 어떤 지자체 업무 보고나 현장 방문 때 끼었던 국회의원들은 직접적인 직접적인 소통을 잘했고, 예. 요번에 끼는 대구 의원들이 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8.25 이른바 국무회의 발언에서 어떤 하나의 해석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여권에게 배신의 정치라고 네, 얘기했던 바로 그 발언이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예. 정치권을 향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찍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배신의 정치는 국민 여러분이 표로 심판해 주셔야 된다라고 예. 얘기할 때 했던 얘기가 보면은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결국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감뿐이었다. 예. 나도 그런 지지를 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그러한 배신이었다 말하자면 예. 이런 데 대해서 이제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끼지 않고 국민들과 직접 내가 국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호소하고 노동개혁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직접 호소하고 다닐 테니까 협조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좀 쉽게 직접 소통을 얘기하면 통해서 이제 하겠다. 예, 그런 어떤 하나의 경고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제 활성화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직접 소통하는 것, 저게 정치인들이 끼면 직접 소통이 안 된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얘기를 딱 듣고 그렇게 납득이 딱 되지는 않는데 어제 시장 다닐 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보시면 거의 아이돌급 인기잖아요. 예. 대구 내에서. 그 아이돌급 인기를 얻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들을 다 오지 말라고 혼자 다녔다라는 걸 보면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겠어요. 일단 이제 저런 청와대 해명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제 저희가 볼 때 기자들은 이제 팩트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13년 8월 인천 업무보고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인천 남동공업단지하고 용현시장을 방문하는데요. 네. 그때는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대동을 했습니다. 아, 그때는? 그렇습니다. 예. 또 같은 해 12월에는 경북도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새누리당 김재원, 장윤석 의원,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죠. 예. 이 의원들은 충분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서 대통령의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청와대 쪽은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의원들이 동행을 했었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의 이 정치적 성품을 얘기할 때 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얘기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예전에 이제 대통령 전 대표 시절에 마크맨을 몇 년을 하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참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게 대통령이 경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한테 졌잖아요. 지고 나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 그 지역에서 연단에 올라온, 그러니까 자동차 차량 유세를 위해서 연단에 올라온 사람 중에 친이계는 소개를 안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배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일들도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그 중에서 제일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구 지역의 7명의 초선 의원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덕에 배지를 단 건 맞긴 맞습니까? 이분들이 워낙 훌륭해서 국회의원이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훌륭한 분들을 발탁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대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실 쉽게 해서 공천이 곧 당선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공천이 곧 본선보다 더 어렵다는 것인데 바로 그 공천권을 행사한 것이 바로 2012년 총선에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박근혜 그때 위원장이었고 예. 그 비대위 체제가 공천을 사실상 그 공천을 전체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배지를 달아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파동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를 아마 청와대에서 기억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긴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황스텝 기자. 근데 궁금한 거는요. 지금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고 지금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네. 결국에는 청와대가 이 공천의 입김을 행사하는 이것을 어떤 막겠다 이런 포석도 있고 또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 이런 두 가지 어떤 다목적 카드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이 초선들을 비롯한 나머지 그러니까 본인을 배신했다고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천 배제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구란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김무성 현 대표 역시도 공천을 못 받았을 때 본인이 무소속으로 가서 당선이 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나갈 경우, 무소속으로 갈 경우에는요. 예. 거의 다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정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예. 국민과 직접 후보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사진을 쓰게 해주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 등이 있거든요. 이런 친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에서 국민들과 그 대구 시민들이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표를 주게 된다면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도 대구라는 정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현역 의원도 대통령의 눈에 벗어나는 것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완벽하게 제대로 되느냐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당내 그 경선 과정에서,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되기를 바라는, 미는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증표로서 표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사실 정책으로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가는 행사에 이번처럼 말어. 이것은 사실 청와대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들, 공적, 비공식적 이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확실히 되길 바란다라고 어떤 특보들이 있으니까요. 구두 전파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를 밀고 아웃시키려는 후보를 일종의 자객 공천하는 식으로 공식적인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특히나 대구라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번 일이 있을 때는 다 모른 척 하더니 다시 대통령 인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사진 찍으려고 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보고 싶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정서적인 배경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과거에 의리를 아주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지를 하진 못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모습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장면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경상도라고 하면 의리, 경상도라면 의리라고 했는데 경상도 의리 끝까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남의 바닷물이
사람의 도리 중에는 의리를 지킨다는 게 있습니다. 그 의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 의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의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자, 유독 저 의리에 대통령은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 개인이 사실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해서 어떤 충격적인 비극을 맞았고 본인도 사실 많은 경우는 그 배신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달리 의리 다시 말해서 신뢰라고 하는 좀 점잖은 표현으로 하면 신뢰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예. 심지어 대북 정책을 펴는 데에도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말 뱉어놓고 그래서 대해서 말 바꾸는 이런 북한과는 상대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심지어 대북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신뢰, 신의 이런 부분은 박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절대적인 지지층 적어도 30%를 넘는다고 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확고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의리 공세를 예. 해도 그것이 먹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의리 지켜 하면 잘 안 먹히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의리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사람들 의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의리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지역주의 또는 학벌주의 끼리끼리 사람들끼리 내가 너한테 어떤 이득을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것이다.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그 지역에 있어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됐다 한들 그 사람들도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인가 아닌가 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했다면은 그거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너를 공천해서 당선되게 해줬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무조건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정대 국장이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의원 그리고 대구에 이제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 김무성 대표와는 사실 순망치한의 관계다. 그러니까 순망치한이라는 게 결국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이런 얘기인데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왜 도대체 보완하는 관계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 지금 다시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소집한다. 유승민 의원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아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대구 지역이야 오픈 프라이머리 반드시 하고 싶겠어요. 네. 근데 저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그 관계를 네.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네. 예. 실제 그 두 사람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새누리당에서 비주류로 지난해 7.14 전당대회 당대표가 된 김무성. 예. 그다음에 올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또 당선이 된 유승민. 둘 다 비주류로 어떤 당의 주류가 됐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국회법 문제로 당이 자칫 각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읍참 마속을 말하자면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았다 하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이런 형태가 되면 그야말로 비주류들로부터 아까 박근혜 대표도 의리가 있지만 비주류 사이에서 김무성 대표는 의리가 없는 사람. 예. 이렇게 되면 향후 그 대표로서의 그 어떤 파워도 행사하기 어려울 뿐더러 궁극적으로 대선 도전이라고 하는 큰 그 꿈을 접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의식적으로 그 회의석상에서 유승민 대표 옆에 의자 놔가지고 없는 자리까지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예. 숨기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 것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하나의 절실한 그러한 자신의 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이념적 지형을 통해서도 이 두 사람의 신망치형 관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사실 좀 이쪽 중도 쪽에 가까운 우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이걸 뭐 따뜻한 보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보수 진영 이쪽에 이제 이념적 지형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면 결국엔 김무성 대표는 이 중간쯤 어디가 아니겠느냐.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척을 못 지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도 척을 못 지는 그래서 결국엔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쪽의 지지 기반이 다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중에 김무성 대표를 좀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김 대표로서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어쨌든 정책으로 끌어안고 간다면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 대표를 그 궁극적으로 같이 어쨌든 도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의 그 얽혀있는 예. 이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마음이 어떤지, 이 세 사람의 속마음이 사실 좀 궁금한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뉴스탑10만의 이 독특한 분석 방식인 속마음 분석을 지금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세 분의 속마음, 지금 어떤 생각일지, 공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고,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일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을 했는데, 자, 먼저 누구 속마음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김무성 대표 먼저 보겠습니다. 이 탈당하면 타격이 그데이. 내 선대위원장 해야 된대이. 자,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선대위원장을 해준다면은 중도표를 좀 많이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 대표가 결국 그 남아있을 수 없는 당이라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따뜻한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 또는 뭐 혁신 보수 이런 보수들을 지지하는 중도층들이 상당 부분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 김무성 대표는 경선에서부터 또 본선 설사 경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총선서 살아남도록 일단 살아남아야 뭘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님이 좀 도와줘. 공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김무성 대표가 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시죠? 이거 한마디로 끝난 거네요. 이제 고민이 생기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어떤 고민이 생겼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치겠대. 정말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은데 전략공천이야 이제 대표로서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 누군가 대통령이 밀어주고 거기에 경선을 붙인다면은 그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자, 유승민 의원 결국엔 지역구에 올인하는 방법 외에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 살아남는 것은 이것 외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속마음. 제 텃밭에서 대신의 정치 용서 안 된다. 대통령은 아마 강하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심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속마음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박성준 논설위원이 짧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결국 그 내년 아마 공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유승민 공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공생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어떤 결절점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아예 전략 공천으로 깨끗이 완전히 제거하고서 새 인물을 꽂아놓고 싶겠지만 예. 아까 얘기한 이유로 김무성 대표는 그럴 경우 사실은 당내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야말로 정말 경선으로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더라도 경선을 붙입시다라고 양쪽이 타협해서 유승민의 실력으로 대구에서 살아남는 예. 이런 아마 가장 초점이 되는 그 공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다른 후보들을 밀지 이제 그것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의 대구 방문 그 후일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장을 들려서 여러 가지를 샀죠. 그랬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시장에서 뭘 샀는지 또 얼마씩 지불했는지 그런 것들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따뜻한 웃음으로 달을 팔고 만두도 만두셨어요?
오가는 인적 속에 믿으며 사며 앞에 트인 거는 쓰이면서 비치지 않는 거. 이거는 좀 비치지 않겠어요? 네. 그 안에 예. 이거 사이즈는 스트릿 사이즈로 대충 맞겠죠? 예.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이거 5만 원 넘고 말어. 예. 발톱tor에 꽃피는 장바구니에 세정을 좀 사가지. 여기 이거. 한가름 잠겨오는 흐뭇한 사랑 예. 이거는 좀 많네요. 맞습니까? 네. 대통령이라고 좀 깎아줄 줄 알았는데 안 깎아주고 제가 다 받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대통령이 소통이 좀 부족하고 뭐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는 기회도 많지 않다고 해서 사실 저희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저런 부분은 또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종대 부국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그 지지층이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예. 게다가 대구를 갔기 때문에 아마 진짜 거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고 옆에서 사진 찍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삼김 시대 이후에는 즉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시장에 가가지고 많이 예. 그런 거 사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그 좀 대통령이 좀 권위를 좀 내세워서 직접 사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 다른 즉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를 한다면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시장 상인들하고 더 감정적인 교류를 더 예. 잘 할 수 있다. 그게 여성의 어떤 섬세함이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 저기에서 산 제품들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다음에 저기 그 가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매출액이 월 매출액 2, 3배씩 오르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 남성 대통령들은 대체로 시장을 가더라도 대체로 연출되는 모습이 뭐 가서 드시죠? 이렇게 먹는 예. 거 그리고 상인이 입에 넣어주면 막 이렇게 먹는 모습뿐인데 지금 아까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까 섬세하게 이쪽 그 옷가게나 이런 의류 쪽 가서 이거는 비치지 않을까요?라고 이렇게 어떤 묻는 모습, 그다음에 예. 또 어떤 신발을 신어서 실제로 그 사는 모습, 그리고 요전에 우리 이제 선글라스가 중국 갔을 때도 화제가 됐습니다만 하나하나 그런 디테일에 섬세하게 어떤 대통령도 여성이고 또 실제로 장을 보고 이런 물건 자기 몸에 맞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예. 좁힐 수 있는 하나의 소통의 계기, 이런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저런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 유경수 여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완수하고 또 국민과의 소통, 예전처럼 집권 초기처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해달라 이런 국민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황스택 기자. 네. 자, 대구가 지금 안경업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힘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선글라스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박성원 논설위원이 언급을 해줬는데요. 그 중국 그 열병제 참석했을 당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 앉아서 쓰고 있는 저 선글라스, 저게 지금 도대체 어디 제품이냐 예.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소개하고 예. 저희 네티즌들이 맨 눈으로 찾아냈는데요. 자, 그게 그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체 시땡이라고 하는 제품이 맞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8천 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요. 지금은 독일의 레드 닷 어워드라는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상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디자인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저 업체 대표 저희가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쪽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따로 없으셨던가요? 네, 없었어요. 그 방송을 보다가 우리 건데 싶어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내가 확인해 볼 수 없잖아. 청와대에 어디서 확인합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뜨더라고. 옛날에 그
총재 시절에 이 우리 지역에 오면 여러 이렇게 중소기업을 방문해요. 2005년인가 2004년인가 한 신환경업체를 한 군데 가서 대관 특히 그 청각장애자 통역자 두고 막 이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하시고 뭐 이런 굉장히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 많은 분이야. 사고 싶다는 사람 굉장히 많이 전하고 갔어요. 수십 명 왔는데. 사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네. 자, 그동안 저는 몰랐는데 대구가 이 안경 산업의 메카였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업체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예. 저게 지금 이제 동이 나가지고,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다 살 수가 없고요. 뭐, 인터넷상에서 주문하면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예. 네. 완판녀가 되셨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구의 안경테 수출액이 지금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2002년도 1억 한 3,23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2002년과 2009년 사이에 보면은 약간 침체기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왜 그러냐면 또 중국산 저가 안경테가 시장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구 업체가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 그러다가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울템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개발한 소재인데요. 120도씨에서도 7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소재로 지금 안경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대구의 안경테 수출액이 다시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나고 있네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저가지만 우리 대구 특유의 기술력으로 지금 이 저가 공세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 대구의 중소업체의 안경, 선글라스를 쓴 다음에 대구 지역의 안경 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한 대표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안경테 제조하는 분들이 대통령께 많이 고마워하죠. 참 검소하고 뭐 좀 중년 분들 보시면 거의 다 뭐 명품 아니면은 안 쓰잖아요. 근데 뭐 또 그래 또 국산품을 또 애용을 해주시고 하니까 고맙죠. 과거에는 뭐 큰 회사들도 많았고 직원들도 뭐 500명, 1000명 단위 되는 회사도 많았는데 2002년 아무래도 국산이 가격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뭐 그거 하다 보니까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 업계가 많이 활력을 많이 되찾았죠. 1년에 뭐 1000만 불 이상씩도 다 수출을 했는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예. 우리 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좀 이제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명품 쓰지 국산품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산품 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땡 그 예. 회사 제품 17만 8천 원이면요. 지금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가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대거든요. 상당히 고급 브랜드에 해당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더라도 상당히 저 정도면은 잘 팔릴 수 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이 브랜드 분명히 한국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예, 대구 지역이 사실 그동안 개발이 좀 덜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데 이번 대통령의 방문 그리고 안경 이야기 이런 것들로 좀 전반적으로 산업계 전반 대구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 지역에 이런 어떤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